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왜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차라리 놀고 있을지언정 도시로 나가 일하려 하지 않을까요? 지금 도시로 나가면 단순히 자본가와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자본가는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잘 해내고 끝내면 됩니다. 직원에 대한 태도도 일반적인 사장처럼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공장 사장들은 오히려 봉건 시대의 지주나 부자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직원이 들어오는 순간 몸을 판 계약을 맺은 것처럼 대합니다. 평소에 일을 얼마나 잘하든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주든 상관없이 단 하나의 원칙만 있습니다. 절대로 직원이 한가롭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리 끝났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열어서 잔액을 확인해 보시면 다시 해방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저축을 다 써버린 것뿐만 아니라 설을 보내면서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을 못 구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른 사람이 특별히 더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참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5,000위안짜리 자리도 그들은 3,000위안에 일합니다. 한 달에 이틀만 쉬고 공휴일에도 초과 근무를 하면서도 추가 수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있긴 하지만 절대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답게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소처럼 일하는 존재, 즉 사실상 노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실업자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장도 이미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해고되어 수입이 끊기게 된다면 돌아갈 길이 있습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문이 터질 듯이 쏟아지다가 이제는 버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번 3월은 정말 참담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였던 물량보다 이번 3월에 터진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제 3월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사는 왜 이렇게 시작부터 힘든 걸까요? 분명 봄이 시작됐고 성수기가 왔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원래라면 지금쯤이면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손님들이 계절이 바뀌어도 옷조차 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음력 2월 2일 용이 머리를 드는 날 용태두입니다. 보세요. 장사가 작년보다 훨씬 안 됩니다. 작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지금은 오후 2시가 되었는데도 겨우 머리 10명 정도밖에 못 깎았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이 시간까지 이미 30명에서 40명은 머리를 잘랐을 겁니다. 왜 아직도 폐업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직원을 쓰지 않습니다. 청소도 제가 하고 물건 들여오는 것도 제가 하고 포장도 제가 하고 계산도 전부 제가 합니다.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친척도 만나지 않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문구 작성도 제가 하고 사진 촬영도 제가 하고 보정도 제가 하고 영상 편집도 전부 제가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으로 저와 비교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올해 봄에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몰랐습니다. 상리부터 하류까지 한 글자로 표현하면 참혹하다입니다.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말조차 부족하고 더 나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 겨울은 버텨냈지만 올해 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결코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어리업 종사 1인 미디어 제작자는 올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그는 2026년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갑 사정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력 역시 예상보다 훨씬 더 위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으며 올해의 폐업률과 실업률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두고 이제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쉬느냐 계속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AI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사람은 매일 야근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조직 내에서 점차 소외되며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상사의 감정적인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일을 해도 문제, 하지 않아도 문제라는 이중적인 부담 속에 놓여 있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면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떠나자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두렵고 남아있자니 내부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 졸업한 구직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경제력이 있는 구직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이른바 이중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35세 전후의 구직자들은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수백 건의 이력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단순 직종의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35세 이하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많은 이들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5살은 한창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무너지면 이 사회는 도대체 누가 지탱합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일을 찾고 있는 사람도 모두 쉽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청명절에 열심히 노점을 했지만 손님이 전혀 없습니다. 형님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형님들께 나와서 노점을 하거나 창업하라고 자주 권했는데 지금은 노점 장사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는데도 여기서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저쪽에는 이미 2팀이나 나와 있었습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모든 업종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장사도 너무 힘듭니다. 형님들, 저는 아마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장이 너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어제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힘이 부족하다고요. 일은 이렇게 많은데, 가게도 이렇게 많은데 정작 제가 일할 곳은 없습니다. 이런 일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먹지 않고 소비도 없습니다. 다들 먹고 마시는 것까지 아끼는 건가요? 노점을 연 지 거의 1시간이 됐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까지 절약하십니까? 아침 식사까지 아낄 정도인가요? 저처럼 아침 장사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점심이나 저녁 장사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계신 겁니까? 정말 너무 한산합니다. 4월 1일 저녁 6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6시가 되었는데도 손님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꽃이라도 구워볼까 했지만 이 장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헐령 검열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오늘은 꼭 사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주류 매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집단적으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가 등장해 이전 이슈를 덮어버리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버립니다. 왜 농민공 임금 체불은 보도하지 않는 겁니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상도 하지 않는 것도 보도하지 않고 공장에서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진료 예약에 1,000위안 넘게 드는 것도 보도하지 않고 의사가 뇌물을 받는 것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미얀마나 캄보디아로 속아 넘어가는 일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아프지도 않은 이야기들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보도해야 할 것들을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는 말 그대로 관련 부서일 뿐입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관련 부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그쪽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문제를 제기하면 곧바로 차단하거나 발언을 금지시키면서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애국이고 나쁜 점을 말하면 애국이 아닌 것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이며 국민은 국가의 주주로서 사실에 근거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진실이라면 바로 그것이 애국의 표현입니다. 한 1인 미디어 제작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편향된 정보만을 퍼뜨리는 행위야말로 오히려 국가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애국의 본질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낙인을 찍으며 그것이 애국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행태에 대해 이는 실제로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애국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타인을 돕고 주변의 사람과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국은 공허한 구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좋은 소식만을 전달하고 불편한 사실을 감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사실에 기반하여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야말로 애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체이며 국가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실을 말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사랑은 사실에 대한 존중 속에 담겨 있으며 주변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며 고민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모든 중국인들이 이러한 공허한 도덕적 강요에서 벗어나 진심을 바탕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애국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것들 좀 보세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우수해도 졸업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시에 우수 졸업생으로 졸업하면 뭐합니까? 국가 장려 장학금을 받아도 뭐합니까? 여러 번 우수 반장,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면 뭐합니까? 국가대회, 성급대회, 학교대회에 여러 번 참가해서 상을 받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졸업하고 나면 결국 월 2,000에서 3,000위안 받는 평범한 노동자가 될 뿐입니다. 오늘 200위안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보니까 올해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23살입니다. 대학을 막 졸업했습니다. 아, 대학생이시군요. 네. 그럼 왜 공사장에서 일하기로 했나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서주광업대학입니다. 그럼 211 대학 출신이네요. 211이 뭐 대단한가요? 지금은 대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배경도 없고 그냥 일자리 하나 찾아서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 남동생 2명이 얼마 전 심천에 와서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026년 졸업 예정자들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도착해서 저는 밤새워 200개가 넘는 회사 리스트를 정리해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씩 이력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4일 동안 지원해서 겨우 10여 개 회사만 1차 심사를 통과했고 하루에 2곳에서 3곳씩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집에 가서 연락 기다리세요 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대부분 읽고 답장 없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2020년에 졸업하고 귀주 고향에서 1200km를 이동해 심천에 와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때는 겨우 4에서 5일이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4에서 5년, 5에서 6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요? 요즘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채용 시장 분위기도 너무 혼란스럽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올해는 채용 공고가 유독 적은 걸까요? 이유는 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되어버렸거든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사무직을 한 명 뽑든 보조 직원을 구하든 심지어 청소 인력을 구할 때도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채용 공고 자체가 제대로 노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쓰지 않으면 공고가 밑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효율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일자리는 줄이고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지금의 고용시장은 정말 많이 차가워졌고 너무 힘든 환경이 된 것 같아요. 현재의 고용시장은 이제 냉혹하고 폭력적인 곳이 되었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병을 죽고 살 겁니다.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 교사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적어서도 아니고 지위가 낮아서도 아닙니다. 2008년에 제가 교사가 된 첫 학기, 처음으로 학교 간부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간부가 옆에 있던 교사에게 술을 마시라고 시켰고 그 교사는 저 사람은 젊으니까 잘 마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심했던 날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계속 마셔서 결국 저는 백주 3근이나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에서 아래까지 그 누구도 진심으로 당신의 아이를 교육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 온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고 집도 이미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다들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시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아래층에서 쓰레기를 줍는 따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따마가 말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힘든가 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따마, 뭘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따마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건을 잘 안 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따마, 그래도 다행으로 여기세요. 젊은 사람들이 쓰레기까지 뺏으러 오지 않는 것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每天会去陌生宿舍要一些别人不要的纸箱子，但是发现这样去要不好，而且不方便。然后我们就去大街、小胡同里捡，收获不少。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도시 취업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이른바 유연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 가사 서비스,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 속에서 진입은 쉽지만 탈출은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온라인에 확대된 영상에서는 미단 배달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북경대학 학부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2021년 대학 입시에서 660점을 받아 북경대학에 입학했지만 졸업 이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반년 동안 집에 머물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이어가다 결국 배달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환경 역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대학 졸업생들의 귀향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지만 이에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취업이 어려우니 스스로 창업하라는 의미 아니냐, 기반도 없이 무엇으로 창업을 하라는 것이냐, 갓 졸업한 학생이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하느냐, 농촌 지역에서는 산업 기반 자체가 부족한데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의 대학 졸업 예정자는 약 1270만 명으로 2025년보다 약 4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국이 이러한 실태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2023년 6월에는 최고치인 21.3%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다가 2024년 1월부터는 재학생을 제외한 기준으로 조정된 도시 노동력 실업률을 새롭게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공식 통계가 실제 상황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실제 실업률은 발표된 수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